자, 이어서 34번 제4강 되겠습니다. 제4강 문제 34번입니다. 주택법률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작년에 조정대상 지역 나왔습니다. 뭐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었냐면 조정대상 지역은 누가 정하느냐? 누가 주도적으로 하냐? 절대 시도사가 아니죠. 오직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반면에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지사도 들어갑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작년 문제 풀었는데, 자,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할 수 있다. 시도별 주택보급률, 자가 주택 비율, 집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전국적으로 평균을 초과한대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갈 텐데 틀렸어요. 비율이 낮을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합니다. 집 모자란다는 뜻이죠. 초과할 때는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전국 평균 이하일 때, 이하인 지역이 자가 비율이 이하일 때 집이 모자라니까 집값 뛰니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이지 초과가 아닙니다. 1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간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 심의에 거쳐서 조정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함정 문제죠. 절대 시도지사 안 나옵니다. 조정대상지역.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부적으로 주거정책 심의제 시도가 아니죠. 주거정책 심의 거친 다음에 조정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위축지역이죠.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두 가지 있죠. 과열지역, 위축지역. 그러면 전매금리는 어느 지역에 한다? 과열지역에 하게 되겠죠. 위축지역은 풀어주죠. 틀렸고, 세 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3년 하되 당해 지역의 시장 분수 춘향 의견대로 연장할 수 있다? 꼭 3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는 다양합니다. 꼭 3년 아니다. 틀렸고,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 심의를 수립해가지고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거 작년에 맞았어요. 작년에 맞았지만 지금 틀리죠? 왜 틀릴까요? 1년마다 뭐다? 반기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일부러 문제 있는 거예요. 반기마다다. 1년마다가 아니다. 개정됐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도 새로 개정되기를 조정대상 지역도 이것처럼 반기마다 재검토합니다. 조정대상 지역도 반기마다 재검토하는 기준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반기마다 꼭 알아놓으세요.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린가 봅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장은 조정대상지역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5번이 맞죠? 맞는 거 그런 거죠? 맞습니다. 5번이 맞습니다. 다른 거 다 틀렸고 5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니까 해제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지하기로 이때 해제 요청은 며칠 내에 통보하냐면 반대로 며칠 내에 알려주죠? 40일 내. 40일 내 주거정책 심의 거친 다음에 해제비를 알려줍니다. 근데 유지하기로 했다. 유지하기로 통보 왔으면 다시 몇 개월 내는 다시 같은 사이로 해제 요청 못한다? 6개월 내. 그죠? 6개월. 또 시험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35번. 주택법률상 주택건설사업 시행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자, 보겠습니다. 옳은 걸 고른 거예요. 한국토지택공사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송 사업할 때는 대지송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택공사, 지방공사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기억 틀렸고, 안 합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 주택자비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 주택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니은도 틀렸다. 니은 틀렸고. 다음, 디귿.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을 건설하신 하신 적이라고 잘못됐네. 그죠? 이거 한 적이 있는 경우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택을 건설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거 이제 배경 설명 드릴게요. 원래는 6층 이하만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 등록사업자가 원래는 6층 이하만 할 수 있지만은 여기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택 건설 실적이 있어요. 그때는 6개층 이상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7개층도 건설할 수 있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보통은 6개층 이하만 할 수 있지만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택을 건설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개층 이상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7개층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귿이 맞다.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신 적이 있느냐 아니라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고쳐야 될 건데, 그죠?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하신 적이 있는 거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30번입니다. 주택법상 사업체가 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입주인자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입주 이행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동의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 뭐냐? 정인되는 기간은 언제부터냐? 입자 모집 공고 승인처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날이 60일까지죠? 맞습니다. 다만 조합이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죠. 1번은 맞고 지금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주는 건설된 주택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입주인자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되나 양수하거나 압류 등을 한 경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전반문 맞아요. 즉 부기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 동시에 주택에 대해서는 팔아먹지 말라고 압류하지 말라고 부기 등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했다. 그때는 그 효력은 뭐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뭘까요? 무효로 한다. 그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 뒷부분 틀렸습니다. 무효로 합니다. 답은 2번. 뒷부분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기 등기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자 모집 공고 승인청과 동시에 된다. 대지는 어떻게 부기 등기하느냐? 입자 모집 공고 승인청과 동시에 합니다.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고, 이건 둘 다 외우셔야 돼요. 최근에 중개사 나왔어요.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되고 대지는 입자 모집 공고 승인청과 동시에 됩니다. 부기 등기 시점 꼭 아시고. 네 번째, 사업체가 국가 등 공공기관이다. 이때는 해당 대지가 사업체 소유가 아닐 때, 즉 공공기관이거나 사업체 소유가 아닐 때는 대지에 대해서는 부기 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기 등기 안 해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 사업체가 파산, 합병, 분할,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돼서 사업체가 변경될 때는 제한받지 않는다. 사업체가 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때는 굳이 동의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 이어서 37번 갑니다.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빼놓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주택법률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1번 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거 낸 겁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객관식 나왔죠. 워낙 중요하니까 이게 또 냈습니다. 이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도. 직장주택조합이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인가 하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주택건설대지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넣은 거예요. 1번은 맞고 1번 맞고. 근데 리모델링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1번에 누구는 빠진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빠지고
지역택자, 직장택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부담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명된 조합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하다가 나 안 할래요 그러면 돈을 돌려준단 말이죠.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돌려주는데 이게 어폐가 있어요. 그냥 막 돌려주지 않아요. 거기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공지하겠죠. 뭐 얼마 공지하고 돌려주겠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 이 주택자 가입 신청자가 부담 비용 돌려주는 거 있어. 30일 내 다시 탈퇴하면 30일 내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100% 돌려줍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30일 지난 경우입니다. 30일 내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제 가입한 걸 갖다가 처리한단 말이죠. 그때는 돈 낸 걸 얼마든 공지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건 30일 지난 걸 얘기합니다. 그때는 조합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돌려줍니다. 얼마 공지하게 되겠죠. 세 번째, 주택자본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30명 이상이다. 좀 쉽게 냈네요. 그죠? 조합원은 얼마입니까? 20명 이상이죠. 답은 3번. 비교적 쉽게 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결혼을 추용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도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 모집할 수 맞습니다. 이건 신고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공개 모집할 때는 신고하죠. 얼마 이상 권을 확보했을 때 50% 이상 권을 확보했을 때 공개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모집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자랄 때는 굳이 신고하지 않고 공개 모집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 갖다가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택자본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한 혜택을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하죠. 조합원이 왜 되는 겁니까? 우선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5번도 맞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부터는 이제 공동대 관리법입니다. 38번 공동대 관리법 보겠습니다. 자, 장기선 충당금은 관리체가 장기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장기선 계획에 따라서 작성하고 누구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까? 입대 의결을 거쳐 사용하죠. 입자 대피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 계획서의 내용에 들어갈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래서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갖다가 입대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용 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그런 뜻입니다. 그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되는데 2번이 틀렸는데 2번 좀 볼까요? 2번. 답은 2번인데 수성공사인데 거기 괄호 열고 공동택의 전유 부분의 보수 교체 계량을 말한다. 전유 부분일까요? 공용 부분일까요? 공용 부분이겠죠, 당연히. 개인 건 안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공용 부분의 보수 교체 계량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잘 나오죠? 이건 실무 법규 다 잘 나오죠? 공동대 관리법상 사업체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정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죠.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실무도 잘 나오는데 다만 여기는 일부러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깁니다. 훈련하라고 길게 나오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올 때는 딱 보자마자 딱딱 알아들어야 돼요. 1번이 뭔 소리하고 다시 읽고 다시 읽다가는 시간 뺏기죠. 자, 틀린 거 보겠습니다. 1번 의무, 관리 대상, 공동대 입자 등이 자치 관리할 걸로 결정했다. 이때는 몇 개월 내? 6개월 내 소장님을 자치관리기구로 대표자로 선임하고 어떻게 한다? 장비 등을 갖춰야 되겠죠? 맞습니다. 6개월. 근데 다만 열고 의무관리 전환할 때는 누가 어느 날부터 원래는 사업체가 요구한 날부터 관리를 요구한 날부터 6개월이죠. 사업체가 왜 요구했을까요? 입주행자에 얼마가 입주했으니까 과반수가 입주했으니까.
그런데 의무관리 전환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계산하느냐? 입대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내, 입대 6개월 내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1번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입니까? 소장님이 뽑죠. 이 소장님은 어디서 뽑을까요? 입주자 대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선임하죠. 1번 맞고. 2번 의무 관리대상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자는 입주인자가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되죠. 맞습니다. 사업주가 관리하죠. 이때 입주했으면 과반수 입주했으면 입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전환을 받아서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되고 입주자 등이 이 요구를 받으면 몇 개월 내에 구성하죠? 3개월 내에 입주자를 구성하는 입대일을 구성해야 되죠. 맞죠? 2번 맞고. 3번 사업자는 입대일부터 공동택 관리 방법 결정하는 통지가 없거나 입대일가 자치관리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주택관리업자도 몇 개 버리죠? 선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타로 선정합니다. 맞고. 네 번째 사업자는 자치관리가 구성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는 해당 입대에다가 공동택 관련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거기 자치관리가 구성되거나 주택관리가 선정되면 누구한테 공동택 관련 인계하느냐? 입대에다 인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인계할까요? 관리주한테. 해당 관리주한테 인계하는 것이지 입주자 대표가 아닙니다. 해당 관리주에게 인계합니다. 이때 몇 개월 내 할까요? 1개월. 1개월 내, 한 달 내, 1개월 내 해당 관리주에게 인계하는 것이지 입대가 아닙니다. 입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 다섯 번째. 건축법상 건축을 받아서 주택이시설과 주택을 동의금으로 지은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관리 대상이다. 맞죠? 복합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150세대 이상 들어있으면 의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누구한테 관리무 인계한다고요? 관리처한테. 입대가 아닙니다. 40번.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실무가 한 2문제 정도 나온 적 있고 이거 우리 법규가 한 문제 정도 나온 적이 있는데 즉 배치됐을 때 신고서 접수하는 겁니다. 40번 설명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소장이 배치됐으면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재기를 누구한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냐? 시장, 군수, 구청에다 신고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장님이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신고를 누구한테 위탁해놨냐? 주택관리사단체에다가 접수물을 위탁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 접수서를 제출한다? 주택관리사단체에다. 며칠 내? 15일 내에 제출하게 된 거예요. 변경도 15일이에요. 변경도 15일이고 15일에 제출합니다. 이게 대원칙이고 이제 서류가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나머지 다 들어있는데 뭐가 안 들어가냐 하니까 거기 4번 봅시다. 4번에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의 부과 징수해랑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요거는 신고할 때 배치 서류가 아니라 이건 관리 업무 인수인계 서류다. 관리 업무 인수인계, 한 달 내 인수인계 하죠? 인수인계 서류입니다. 인수인계 서류. 4번은. 나머지는 배치될 때 신고 접수 서류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42번, 41번. 공동택 관리법상 공동택 관리와 구분관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구분관리는 몇 세대 이상 쪼개입니까? 500세대 이상이죠. 이따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입대인은 공동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 결정할 때는 취지 없이 그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고요. 누가 통보합니까? 입대가 통보합니다. 같이 묶을 겁니다. 분리할 겁니다라고 누구한테? 거기 시장, 군수청장한테 누가 입대가 통보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단지 사이에 이건 주의하죠. 주택법 2조 12호 강목 언어에 해당 시설. 그게 뭐냐면 철도, 고속도로, 또 일반도로 몇 미터 이상이죠?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 몇 미터 이상? 8m 이상. 이런 게 끼어 있으면은 없애야 된단 말이야. 없애야 된다. 다만 있다 하더라도 시장, 군수청장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하 유산소를 설치를 통해서 단지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이럴 때는 괜찮다. 있어도 괜찮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2번은 그림 이랬죠. 여기 만약에 1000세대가 있다. 여기 400세대가 있어요. 자, 원래 공동관리는 몇 세대 기준 이하죠? 1500세대 기준 이하죠. 원래가 이하죠. 1500세대 이하죠. 예가 있지만. 근데 공동관리 할 수 있죠. 1400이니까. 근데 중간에 여기 철도 같은 게 지나간다. 그럼 원칙적으로 여기하고 여기는 공동관리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단수처럼 여기 육교 같은 거 만들거나 굴다리 만들거나 해가지고 안전성, 편리성이 확보됐다고 누가 인정할 때 거기 보니까 시장, 군수청 인정해주면 그때는 괜찮단 말이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때는 주의할 게 있다. 보통은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공동관리할 때 여기 A단지, B단지 공동관리할 때 얼마 동의 받습니까? 과반수, 입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 받죠? 그래야지 공동을 묶을 수 있죠? 입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얼마 동의 받을까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받아요. 여기도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 3분의 2 이상 입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받아야만 할 수가 있어요. 과반수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요건 이제, 당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공동관리 기준은 원적으로 세대수가 1500세대 이상이며, 고르간이는 500세대 이상이다. 그렇다죠.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1500만 보고 찍으면 안 됩니다. 1500세대 이하입니다. 공동관리는 1500세대 이하고, 구분관리는 500세대 이상이에요. 둘 다 이상이 아닙니다. 3번 틀렸습니다. 정신 차리하고 문제 내봤습니다. 1500세대 이하입니다. 공동관리, 구분관리는 500세대 이상이고. 네 번째, 공동관리할 때는 단지별로 입자 등의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구분관리할 때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쪼개지는 단위별로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규약 정할 때는 달리 정하고. 다만 이런 경우는 얼마다?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받아. 이럴 때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받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입대에는 해당 공동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리 정한 바에 따라서 인접한 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죠. 그런데 옆에 뭐도 같이 할 수 있다? 임대주택단지도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단지도 같이 묶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42번.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시도의사가 일정 사항 위반할 때 행정처분 사유다. 나머지 넷과 성격이 다른 게 뭐냐? 재밌긴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넷과 성격이 다른 거 하나 찾아야 되겠네. 자, 천천히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법으로 자기 취득했다. 이건 취소해야 되는 사유죠? 취소해야 된다. 2번. 법 90조 4호를 위반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명의를 사용해서 이 법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되었다. 명의 빌려주거나 자격증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취소해야 되죠? 그럼 취소해야 되는 거구나. 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근거 이상 형 선고받았다. 이것도 취소해야 되잖아요. 취소. 세 번째, 취소해야 되고. 네 번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해가지고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을 선입했다. 이것들은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 자격증 이상입니다. 1년 이내에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1년 이내 자격정지할 수 있는 사유고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취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4번은 1년 이내 자격정지다. 취소가 아니고. 5번째, 아주 재주가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취업했어요.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자 등이 다른 공동택,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시설에 취업했다. 주말에는 상가 회장, 상가 관리사무소장, 뭐 이렇게 야간에는 오피스텔 관리소장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취소해야 됩니다. 이것도 취소해야 됩니다. 답은 4번. 4번만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다? 요거는 자격정지다. 1년 이내 자격정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번 유력하죠. 올해 유력하죠. 이거 또 나올 수 있죠. 이거 아주 유력합니다. 실무, 법규 다 유력하다. 공동택 관리법상 동별표자 결격사유입니다. 틀린 것은 결격사유 유력하죠. 그래서 유력합니다. 1번 사퇴한 후부터 1년 해임이 요구된 다음에 사퇴한 후 2년 그건 2년이고 해임되면 2년이 지나야 된다. 맞습니다. 2번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되거나 끝난 걸로 보고 2년 지나야 되죠. 맞고. 세 번째 벌금형 30만 원 벌금 받다. 2년 지나야 된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작년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니까. 지금은 벌금형 상관없다. 10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2년 지나야 된다. 맞습니다. 3번. 네 번째, 3개월 이상 연축해서 관리비 등을 체납했다. 이거 안 되죠. 맞고. 5번째, 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년 지나야 된다. 집행유예는 2년 지날 필요 없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집행유예는 2년 지날 필요가 없어요. 5번 틀렸습니다. 44번. 입대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500세대 이상일 때는 성관리에 소속 직원 한 명을 갖다가 위원으로 유치할 수 있다. 맞죠? 맞고. 2번. 시장 등은 입대의 구성원에게 입주자 대표의 운영에 관련 교육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고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되죠?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입대의 구성원은 실시해야 되겠지만 입주자 등도 어떻게 할 때? 희망할 때는 실시할 수 있죠? 입주자 등도 희망하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치관리하는 경우는 자치관리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대유예사항이다. 맞습니다. 임면이 입대유예사항 들어있고 동대표 임기는 관리계로 정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동대표 임기는 얼마입니까? 관리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라고 못 박혀있죠. 2년이죠. 동별표자 임기는 2년이고 그 다음에 한 번만 중임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중임 더 할 수도 있죠. 예외적으로. 어쨌든 관리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는 2년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5번째, 이건 중임한 사람이 또 뽑히는 거죠. 이 동대표가 중임했는데 또 뽑힐 수도 있다. 왜? 2회 이상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표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 공고부터 2개월 이내 선출 공고를 하는 경우는 동별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얼마 찬성? 과반 찬성으로 입주자 등의 과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답은 4번. 4번은 그렇듯 하면 틀린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5번. 입대의 의결사항입니다. 과반 찬성이죠. 이때 해당하지 않는 거 많이 나왔죠. 실무 법규 올해도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입대 의결사항이 아닌 거. 다른 건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1번은 뭐죠? 1번 주의하세요. 관리계약의 개정안의 제한. 재정안의 제한은 아닙니다. 개정안의 제한만 하죠. 재정안의 제한은 누가 하는데? 재정안 제한은 사업체나 또는 의무관리 제한할 때는 관리인이 제한하죠. 이건 개정안만 제한합니다. 맞고 답은 몇 번이냐면 5번. 장기 성격에 따른 공동택의 공용 부분 및 전유 부분의 보수 규칙이라. 그렇던데 틀렸다. 왜? 공용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전유 부분에 해당 안 됩니다.
전유 부분은 해당 안 된다. 공용 부분만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전유 부분은 해당 안 됩니다. 다음 46번. 동별표자 성관리다.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입자 등은 동대표나 입대 임원을 선출할 때는 성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해임할 때는 제외된다. 해임할 때 구성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뜻입니다. 해임할 때도 구성합니다. 해임할 때도 성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번이 틀렸다. 해임할 때도 성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500세대 이상일 때 성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성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9명이 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맞습니다. 500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 이상일 때. 그럼 500세대 미만으로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일까요? 설명할지 모르겠네요. 500세대 이하일 때는 3명 이상이죠? 3명 이상? 9명이 합니까? 네, 3명 이상? 9명이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다음, 세 번째. 500세대 이상 공동택은 성관리 소속 직원 한 명을 갖다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맞고. 네 번째. 성관리는 어떻게 의사결정하냐? 가반찬성입니다. 그 구성은 가반찬성으로 의사결정하고. 다섯 번째. 기타 사항은 관리위원회로 정합니다. 답은 1번. 해임도 성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47번. 관리계약이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관리계약은 실무도 나올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틀린 거. 공동대 관리계에 대한 준칙은 시장군 수장이 정한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되게 많이 나왔죠. 1번이 틀렸네. 누가 정합니까?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준칙을 정하게 돼 있죠. 1번이 틀렸습니다. 아주 많이 나온 겁니다. 2번. 공동대 분양 후 채취 관리계약은 누가 제안합니까? 사업체가 제안하죠. 이때 입주행자하고 관리계약 체결할 때 제안하는데, 그래가지고 입주행자 가반수가 서면동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처음 할 때. 이것이 오리지널이고, 세 번째, 의무관리 전환할 때는, 의무관리 전환할 때도 역시 처음 관리계약 제정 만들어야 되겠죠. 제정을 만들 때는 역시 이때 누가 제안하냐? 관리인이 제안합니다. 아직 입대가 없으니까.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다음에 전체 입자 가반수 서면동으로 결정합니다. 세 번째, 공동대 관리처는 관리계약을 보관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관리계약 개정, 고치는 건 어떻게 하냐? 입대 의결 또는 전체 입자 등의 10%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자 등의 가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개정합니다. 관리계약 개정. 이건 뭐가 똑같을까요? 이거는 공동대 관리 방법 결정 변경과 똑같죠?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5번은 공동대 관리 방법 결정 변경하고 이거 관리계약 개정 요건은 똑같습니다. 48번.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이다. 틀린 것은 오래간만에 넣어봤네요. 1번. 안전진단은 원칙으로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한다. 맞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진단 중에서 제일 횟수가 많은 게 뭐냐? 안전진단. 매분기 1회니까 1년에 4번이잖아요. 거기 나온 적이 있어요. 안전진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한 4, 5년 되는가요? 두 번째, 어린이노트는 안전진단, 우기진단에 못 들어간다. 어린이노트는 안전진단 들어가요. 근데 우기진단이 아니라 위생진단. 위생진단에 들어간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안전진단과 위생진단입니다. 2번이 틀렸고, 세 번째, 유류장시설, 펌프실, 승강길, 도시가시설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맞고요. 네 번째, 우기진단은 연 1회 6월에 실시합니다. 해빙진단은 연 1회 2월 또는 3월에 실시합니다. 표 있죠, 표. 이 표가, 여기 표, 우리 기본서 표 있겠지만, 실무법규에서 6문제 이상 나왔어요. 여기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가끔. 자,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습니다. 이어서 49번. 하자담보 칭기간. 짧은 기간부터 긴 것으로 옳게 날된 것. 짧은 것부터 긴 것으로. 이때는 답만 봐야 됩니다. 다른 거 보면 헷갈리니까. 답 2번. 알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장검사 몇 년이죠?
미장구사 2년, 승강기 설비공사 몇 년? 3년, 콘크리트 공사 5년이 되겠죠. 그래서 2번 미장구사 2년, 승강기 설비공사 3년, 콘크리트 공사 5년. 짧은 것부터 긴 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하고 이제 우리가 쉬었다가 5번 가겠습니다. 50번. 의무관리 전환이다. 틀린 것은 올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의무관리 전환은 올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몇 번 했는데 틀린 게 뭐냐? 보겠습니다. 의무관리 전환 대상 공동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전한 바에 따라서 시장, 구수청장에게 의무관리 전환 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관리인이 안 한다. 그럼 누가 대신하느냐? 입자 등의 10분 이상의 연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이거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의무관리 전환 대상 전환 공동체 입자 등이 관리계약 재정 신고가 수립된 날부터 3개월 내 입대를 구성해야 되고, 또 입대를 구성시켰으면 입대의 구성시가 수립된 날부터 6개월 내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2번 틀렸습니다. 둘 다 3개월입니다. 관리계약 재정 신고가 수립된 날부터 3개월 내 입대를 구성하고, 입대가 구성 신고된 날부터 3개월 내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2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3개월 내 관리 방법을 결정했으면 3번 위탁 관리를 결정했다. 그때는 입대 구성 신고가 수립된 날부터 몇 개월 내 주택 관리를 선정하냐? 위탁 관리니까 6개월 내. 이건 맞습니다. 3번은 6개월 내 선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의무관리 전환 공동택 입자 등은 해당 공동택을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안 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입자 등의 3분 이상 서민동의입니다. 의무관리로 전환할 때도 입자 등의 3분 이상 서민동의, 안 할 때도 입자 등의 3분 이상 서민동의입니다. 해가지고 회장이 대통령령으로 전한 바에 따라서 재신고를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진장한테 재신고를 하게 됩니다. 맞고, 다섯 번째, 의무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얼마 동의 온다고요? 전체 입자 등의 3분 이상 서민동의 받아서 전환합니다. 반대로 제외할 때도 똑같이 전체 입자 등의 3분의 이상 서민동의 받아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렇게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헷갈리죠? 특별히 2번이 틀렸네요. 뒷부분은 구성신고돼서 몇 개월 내에 관리방법 결정하냐?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했으면 이제 위탁관리했으면 6개월 내에 업자 선정하는 것이고, 그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4강을 마무리하고 5강은 51번부터 우리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